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하도 요즘에 관리하는 기업들한테 해줘야 될 당면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잘 못 찍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서 좀 정말 확실히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업, 특히 오래된 기업들 중에서는요, 한 거의 5년 동안 매출이 10배 가까이 오르거나, 그리고 4년 동안 매출이 한 5배 정도 오르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매출이 거의 100억, 5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무조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대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거의 시행착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세무사님하고의 관계가 아직은 트기 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었는데, 여하튼 그 문제를 요약하자면, 그 대표님과 담당 세무사무실에서 그 세무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른 건데요. 당연히 그 세무사님은요, 그 해당 기업에 매출이 오르고 잘 나갈 때 세금을 아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점이 세금 위주로만 가죠. 하지만 그 세무사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대출을 관련해서 같이 코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신경 써서 전반적인 거를 보는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서는 거의 상관없는 재무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님들은 사실 세금 1,000, 2,000 아끼는 것보다 대출 2, 3억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대출이 막혀지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그 재무제표를 할 때, 그래서 너무 과도한 비용 처리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에 따라서 법인세 부분이 나가는 거다 보니, 그거를 어떻게든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통해서 줄인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닐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많이 단기순이익이 줄어져 버리죠. 그러면요, 문제는 그렇게 단기순이익이 안 나온 기업한텐 은행이나 아니면 정책금융기관이나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자를 갚는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감당할 때는요, 일단 이익이 나야지 그 이익을 기반으로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익을 기반으로 돈을 갚는다는 것이 그냥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차이 때문에, 근데 이런 정책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세무사님, 그 다음에 대표님, 이 세 역학관계에서 그 공백을 이용해서 뭐가 나오냐, 뭐 좋게는 적립자금 컨설팅, 나쁘게는 그 브로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로커라 하면 저는 정말 단기간에 딱 경로나 정말 약간의 방법을 모르는 것만을 이용해서 좀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서 가는 걸 좀 브로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3자 간의 그 공백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모든 사업자들의 공백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럼 모든 공백을 채워주다 보니까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항상 매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단기 순이익도 신경 쓰자.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제 한 예로 50억 매출하는 곳과 20억 매출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50억 매출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익도 둘 다 괜찮아. 그런데 그 중진공에서 50억 매출을 하는 곳은 자금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20억 매출을 하는 곳은 2억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용인원 자체는 50억 매출한 곳이 더 많았고요. 한데 어떤 게 차이가 있었냐면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메인비즈하고 연구전담부서 둘 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7년 이내였고요. 근데 여하튼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은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정책 우선도의 가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인증 또는 고용, 아니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업종,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가 고용을 억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업종을 우리가 억지로 친환경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가점들은 거기서 챙길 수 있는, 한마디로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능이 400점 만점인데 만약에 봉사활동 4시간을 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수능 볼 분들 중에서 그 가점, 그러니까 봉사활동 4시간 안 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책자금에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뭐 메인비즈, 연구전담부서 큰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안 챙겨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곳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실무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그렇고 있고요. 사실 그 인증들이 나중에 외부로 봤을 때는 그 신뢰도, 브랜드 카리스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루틴하게 계속 자금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루틴하게 계속 효과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격인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안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고, 저도 그래서 제가 관리해드리는 기업은 일단 기업에 합당하고 적합한 인증들부터 챙기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꼭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의 팁인데요. 만약에 의외로 프리랜서로 고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4대 보험을 넣냐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한마디로 사업소득으로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거라면 그 프리랜서로 있는 분을 4대 보험으로 등록을 그 전에, 그러니까 신청 전에 시키는 것도 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용에 대해서는 국가는 항상 고용에 대해서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가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진짜 한두 달 전에 시킨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한테는 더 가점을 줘요. 아니면 곧 시킬 거라고, 무조건 시킬 거라고 하는 업체들한테도 자금이 안 될 건데도 되게 해준다든지 하는 일이 많이 빈번히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고용을 시키실 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서인데 4대 보험 등록이 가능한 인원이 있다면 정책자금 신청 전으로 꼭 잘 챙겨서 고용을 시켜서 4대 보험을 등록해서, 특히 그 중에 고용보험이 중요하죠. 이런 가점을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많은 좀 내용을 전달하고 정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모두 눈높이에 못 맞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오히려 이 일을 하는 분한테 도움이 됐지, 아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대표님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용을 더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 그 좀 유튜브 찍을 시간을 내는 게 일단 중요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실무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과제랑 다음 영상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결사 조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